안녕하세요. 불인이 경매 Q&A. 오늘은 재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인이 질문. 낙찰받고 왜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입찰보증금이 왜 이렇게 비싸죠? 재경매 시 물건 입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 주공 7단지 2019 타경 58731 경매 사건입니다. 위치는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복도식이고 1987년 6월 달에 준공이 되었으며 신안산선 성포역이 생길 예정인데 2024년에 위치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학군이 괜찮은 정도이고요. 안산중앙공원이 가까워서 아주 좋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주소하고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30일 날 2억 3,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응찰자는 6명이었었고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2등은 2억 1,220이었었어요. 1등과 2등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제가 이 뒤에 나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실거래가는 요거보다 약간 평수가 큰 게 2억 3,500, 66.38인 이게 2억 4,700까지 되었는데, 문제는 요 같은 동에 703동입니다. 12층에 나온 매물이 보니까 2억 3,500이었었어요. 2억 3,500짜리를 2억 3,500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낙찰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경매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6월 30일 날 2억 3,500 낙찰되었고 6명 2억 1,220. 요거는 대법원 경매 사건 내역에 나와 있는 내역입니다. 보면은 2020년 8월 13일 납부였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9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진행되는데 사실 이 물건을 어제 저희가 봤었거든요. 근데 재경매 사건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3일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재경매일. 근데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매 입찰 보증금은 또 어떻게 되냐 물으셨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경매 사건은 전 법원이 다 20%인데 경기도는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산 지원은 20%예요. 그래서 3,900만 원이 보증금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잔금 미납 사유는 너무 높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재경매 3일 전까지 잔금 납부를 하면 유효한데 납부지 않았기 때문에 재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납기일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일할 계산해서 납부하면은 유효합니다. 일할 계산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루하루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를. 그리고 재경매 사건인데 혹시 뭐 초보자들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걸 살펴봐야 될 테니까 제가 여기다 말소 기준 권리를 넣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거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건조당권이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5번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에 대한 건데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1201호라면 1201호 전체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때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든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경매 신청도 안 했다면은 선순위이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그거는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요걸 기준으로 오늘 이 사건을 권리 분석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3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1억 6,920만 원짜리 채권 최고액이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날짜 이후로 등기부상에 건조당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고 여기 쓰인 것처럼 전부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들도 말소 기준 걸린 2019년 3월 7일보다 날짜가, 전입 날짜가 다 뒤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눈여겨볼 필요도 없이 무시하면 되는 거죠. 뭐 3천만 원이 있든 3억이 있든 300이 있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권리 분석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아까 제가 왜 잔금 납부에 대해서는 또 이 대부분 경매 사건 들어가서 사건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납이라고, 그죠? 그리고 9월 15일 매각 기일까지 잔금 냈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건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경매 당일 아침에도 인터넷으로 일단 한번 검색해보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이 9월 15일 날 낙찰이 되었는데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9월 15일에 1억 9,001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세가 2억 3,500원이니까 단순 차익 계산으로 한 4천만 원, 아파트에서 뭐 2억 원대에서 4천만 원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게 잘 금액을 써놓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요 속 내용까지 들어가서 봤습니다만은 응찰자가 한 명이었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간 것이고, 아까 6월 30일 날 낙찰 받았을 때는 6명이 들어갔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입찰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에서 권리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낙찰이 아주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경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